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딩크족 귀혼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3년쯤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이고 결혼 정년기가 막 시작되는 20대 후반에 처음 만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나이 숫자 앞자리 바뀌는 게 괜히 아쉽고 서운해서 20대 후반에 마지막 20대로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와 둘이서 서핑을 목적으로 여행을 계획했죠. 낮에는 실컷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해변 근처 술집에서 한잔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관광지인데다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북적북적한 분위기에 금방 녹아들었어요. 젊은 남녀가 모여있으면 의례 그렇듯 몇몇 무리들에게서 합석 제안이 들어왔고 어차피 놀러온 거 제대로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친구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같이 놀 무리를 골랐어요. 친구가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는 말에 2번 정도 제안을 거절한 끝에 드디어 친구의 마음에도 들고 제 마음에도 드는 남자들이 합석 제안을 걸어왔어요. 지금의 제 남편은 거기서 만난 무리 중 하나였죠. 마치 무슨 청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는 서로에게 첫눈에 꽂혔고 다행히 친구 역시 상대방 남자와 눈이 맞아 자연스럽게 그 뒤로는 남은 시간을 지금의 남편과 보내게 됐어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사는 곳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어서 서울로 올라와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됐죠. 그 전까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장기 연애에 속하는 긴 연애도 해봤었는데 이렇게까지 스파크가 튀는 만남은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주고받는 대화, 절 보는 눈빛, 가끔 스치는 손길 같은 데서부터 마치 처음 연애를 하는 것처럼 짜릿짜릿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들 때문에 그때의 남편이 더 대단하고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때의 전 20대의 절반 가까이를 함께 보내고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애인과 깨지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을 때라서 더욱 남편과의 만남이 강렬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철이 없었던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때 제 심정은 그랬다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1주년 되던 날 저희는 식을 올렸고 아무리 반쯤 미쳐 있었다고는 해도 머리로는 이 결혼이 제 인생에서 내린 가장 성급했던 일이란 것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혼인신고는 언제 하냐고 재촉할 때도 혼인신고는 같이 살아보고 2년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로 지연을 시켰어요. 사실 말이 쉽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건 너무나 숨쉬듯 당연한 절차인데 그걸 거절하고 지연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게 타이르듯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한 거라고 예쁜 말로 포장을 해도 그 속뜻에는 마치 제가 상대방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라고 느껴지기 쉬웠거든요. 그래, 당신이 아직 불안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너무 좋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서로에 대해 완벽히 아는 상태는 아니잖아.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몰랐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서로가 더 잘 알게 될 때까지 조금 법적인 관계는 늦추고 싶을 뿐이야. 알겠어. 근데 내 생각도 해줘야지. 결혼식 다 올리고 내 와이프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면 내가 무슨 낯으로 결혼식 와준 사람들 만나냐. 요즘은 혼인신고 늦게 하는 커플이 훨씬 많아. 우리처럼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아니더라도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그러는 거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여보, 우리 잘 지내면 되잖아. 그래, 당신한테 확신을 못 준 내 잘못이지 뭐. 내가 더 잘할게. 그런 뜻 아니라니까 그러네. 겨우겨우 설득해서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신혼여행도 행복하게 잘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동거가 시작된 뒤에도 딱히 이렇다면 할 만한 안 맞는 생활 습관이나 성격 차이는 없었어요. 그 점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 지내다가도 불쑥 혼인신고 얘기가 나오면 티격태격 말다툼으로 번지는 것만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설득했고 합의까지 다 된 사안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결혼 후에도 약속했던 2년보다는 혼인신고 날짜를 땡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 소리를 하는 통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 지쳐서 결혼한 지 반년이 좀 넘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연애 결혼 다 합쳐서 이제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다는 생각에 꾹 참고 한결같이 거절 의사를 밝혔죠. 그것 빼고는 그래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연애 때와 크게 다를 거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니 자연히 남편의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중 남편과 만났던 여행에서 함께 놀았던 남자도 있었어요. 저희가 첫눈에 반해서 사귀었던 것처럼 제 친구와도 잠깐 사귀었던 사람인데 아쉽게도 이 커플은 금방 깨져서 저희 결혼식에서 불편하고 서먹하게 재회를 하기도 했죠.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도 저와 구면이다 보니 가끔 놀러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솔직히 여행 갔을 때야 남편한테 워낙 신경이 쏠려 있어서 친구가 잘 안 보였지만 몇 번 대화 나눠보니 유쾌하고 센스 있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살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 남자 때문에 마음앓이를 많이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몰랐는데 성진 씨 만나보니까 사람 되게 괜찮다. 만나는 사람은 없어? 성진이? 저 자식 눈만 높아서. 근데 왜? 아니, 그냥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성격이길래. 내 친구도 엄청 좋아했었고. 뭐, 누구 소개시켜주게? 아니, 뭐, 꼭 당장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물어봤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길래. 뭐, 성진이 괜찮지. 괜찮으니까 내가 친구하지. 그런데 있잖아. 나는 성진이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주려 한다면 그건 좀 꺼려지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제일 친한 친구라 당연히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의외라 살짝 당황스럽더군요. 그게 성진이가 참 착하고 성실한 친구이기는 한데 그거랑 별개로 가정사가 굉장히 안 좋아. 당신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며. 아, 그렇긴 하지. 연애만 하는 거면 모를까. 이제 우리 또래는 다 결혼할 나이기는 하니까. 가정 환경은 중요하지. 근데 왜? 많이 안 좋아?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체크해 봐야 할 상대방의 조건 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학벌도 재력도 외모도 아닌 바로 가정사였어요. 제가 전에 장기 연애로 사귀었던 애인과 다름 아닌 가정사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가정사가 저희 헤어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기보단 간접적으로 미쳤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여운이 오래 가더군요. 제 전 애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외도와 학대를 받고 자랐던 남자라
기본적으로 여자를 못 믿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 그 사람의 가정사를 들었을 때는 그가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겪어야 했던 일들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더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서 그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땐 저도 어려서 제가 노력만 하면 그게 될 줄 알았어요. 참 순수했던 거죠. 그렇게 2, 3년을 꼬박 노력한 끝에 제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었나 싶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를 못 믿는 티를 내더군요. 사실 아무도 저한테 그러라고 시킨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왔음에도 저를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너무 질리고 지쳐버려서 더 이상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도 자신도 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의 병든 마음은 지금의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물론 전 애인도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테니 안쓰러운 마음도 컸지만 바로 그 안쓰러운 마음이 연애 기간 내내 저를 잡아먹더라고요. 막판에는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남자친구에 지쳐 이별을 선언하니 제게 폭언을 서슴없이 했어요. 본인 어머니가 본인에게 했던 폭언을 제게 고스란히 돌려주더군요. 그토록 어머니의 폭언을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그 사람과 닮아있는 모습을 보니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어떤 점을 싫어한다고 해도 결국엔 자신이 보고 자라온 모습을 닮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거구나 느꼈어요. 그동안 제게 어머님과 자신은 다르고 어머님을 절대 닮고 싶지 않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던지라 충격은 더욱 컸죠. 그렇게 4년 넘게 시달리다 보니 제 에너지는 말 그대로 방전이 됐어요. 더 이상은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남자의 상처를 치료해주려 애쓰며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자라면서 온전하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가정환경만큼은 좀 평범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밝고 유쾌하고 성격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이 화목해서 가족끼리 잘 지내더라고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랬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음 만남부터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첫눈에 반한 것도 스파크 튀는 사랑도 너무 좋았지만 또 사랑에 눈이 멀어 장기전이 될지도 모를 마음고생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자기는 가족들이랑 잘 지내? 부모님이나 여동생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야? 우리?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 사랑하는데. 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그냥 아직 가족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우리 집은 사이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럭저럭 평범하게 화목하거든. 자기네는 어떨까 해서. 우리 집은 솔직히 말하면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끈끈하고 사이도 좋지. 많이 화목한 편이야, 다른 집에 비하면. 정말? 그 정도야? 너무 보기 좋겠다. 남자들이 여동생이랑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던데? 오죽하면 여자들 사이에서 여자 형제랑 잘 지내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진국이라는 말까지 하거든. 그래? 다행이네. 내 동생은 나 엄청 좋아하거든. 다만 보면 어찌나 귀염을 떠는지. 걘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는데도 저는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의 얼굴에서 정말 말 그대로 꿀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기본적으로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자랐겠거니 싶은 성격이었죠. 그래서 별다른 의심 같은 건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친한 친구인 성진 씨마저도 그렇게 유쾌한 사람이었으니 더욱 의심할 여지 따윈 없었죠. 친구는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성진 씨도 남편만큼이나 괜찮은 사람이니 당연히 가정사도 평화롭거나 화목할 줄로만 알았죠. 걔네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셨거든. 그래서 어릴 때 걔가 여동생이라도 지키겠다고 아버지랑 맞서 싸우고 여동생이랑 엄마 데리고 가출했던 적도 있고. 아무튼 가정사가 좀 복잡해. 엄마도 결국엔 참다 못해서 애들 버리고 도망가셨고 지금은 소식도 모른다나 봐. 밝아 보이긴 해도 알고 보면 상처도 많고 불쌍한 애야. 그랬구나. 나는 하도 사람이 밝아서 당연히 사랑받고 컸을 줄 알았는데 역시 모르는 일이구나. 아무래도 좀 그렇지. 이런 건 깊게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신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긴 좀 그렇지? 사실은 내가 전 연애 때 그거에 너무 크게 대어서 웬만하면 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가정환경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성진 씨가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진 않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발현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주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마음이나 감정 기복이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치. 아무래도 그렇지. 순간이지만 남편이 아주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자기 친구의 아픈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소개가 불발됐으니 당연히 좋은 표정을 지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근데 당신이 성진이를 그렇게 괜찮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응?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랑 제일 친한 사람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나는 그렇다고 선정 씨를 막 당신만큼 좋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래? 왜? 선정이 괜찮은데? 성진 씨한테 너무 매달렸던 것 때문에 그래?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친구가 꼭 끼리끼리란 법도 없으니까. 그냥 난 당신이 더 아깝던데? 그래? 나는 친구는 좀 끼리끼리라 생각해서 같이 다니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진 씨도 좋아 보였던 거고 당신이랑 성진 씨랑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꽤 비슷해. 성격이나 쓰는 말투도 거의 비슷하고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내가 사람 볼 때 가정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많이 본다고 하는 거야.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선정이도 좋은 애라고. 그래, 뭐 그렇겠네. 제 생각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어요. 뭐 저는 제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더라도 남편 입장에선 남편의 친한 친구와 구질구질하게 헤어졌던 여자이니 곱게만 볼 수 없을 거란 건 알고 있어서 더 설득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선정이랑도 자연스럽게 몇 번 만나다 보면 제가 그랬듯 제 친구도 좋은 사람인 걸 알아보겠거니 했죠. 그날은 그 정도로 대화하고 넘어갔고 남편 반응도 시큰둥했고 저도 별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는 생각한 적 없어서 딱히 되새겨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조금 묘하게 태도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성진 씨가 놀러 온다고 하면 제 동의를 구하고 자주 놀러와서 같이 놀다 가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성진 씨를 멀리 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와 성진 씨가 같이 만나는 걸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저 빼고 둘이서는 잘 만났으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몇 번이야 우연인 줄로만 알았지만
몇 번이나 그다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를 일부러 빼놓고 본다는 게 여실히 느껴져서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설마 그날 대화 때문에 제가 성진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심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는 성진 씨를 만나러 간다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 요즘은 왜 성진 씨 집에 안 불러? 나가지 말고 그냥 부르지 왜? 됐어. 남자들끼리 할 얘기도 있고 신혼집에 자꾸 딴 사람 불러서 뭐해. 참나,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고. 오랜만에 같이 만나서 놀면 좋잖아. 내 친구는 그냥 내가 알아서 둘이 만날게. 그동안 쓸데없이 당신이랑 만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왜 그래? 설마 내가 저번에 성진 씨 칭찬해서 질투하는 거야? 뭐? 질투는 무슨... 질투는 성진이 그놈이 날 질투하는 거겠지. 그래? 성진 씨가 당신 질투한다고? 별로 그래 보이지 않던데. 그러니까 당신이 성진이를 몰라도 아직 너무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나도 내 친구 욕먹이는 것 같아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말했잖아. 걔 어떻게 커왔는지. 그래서 그냥 다 이해하고 만나는 거야. 내가 차마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알던 성진 씨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만한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한숨을 팍 쉬면서 뜸을 들이더라고요. 왜, 뭔데? 무슨 얘긴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 처음 만난 날 있지? 그날 처음에 성진이가 당신이랑 놀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아, 맞아. 그랬었지. 처음에 만났던 술자리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재미로 둘 중 누가 더 이상형에 가까운지 이야기했었거든요. 다들 서로 눈치만 보면서 고민하고 있던 때 성진 씨가 제일 먼저 저를 지목했었어요. 오래된 일이고 순식간에 지나갔던 일이라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원래 내가 당신 보고 반해서 같이 놀고 싶다고 성진이한테 말했었거든. 근데 그놈이 합석하고 나서 당신을 먼저 골라버린 거야. 뭐? 정말? 왜 그랬대? 내 말이 그 말이야. 뭐 그 자식 그런 식으로 내가 좋다고 하는 거 뺏어간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솔직히 거기서 당신 지목한 건 진짜 선 넘은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솔직히 당신은 성진이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서 그동안 같이 놀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이 성진이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을 줄은 몰랐어. 셋이 만나는 자리 계속 가져서 좋을 건 없다는 생각이 드네. 뭐? 내가 말한 건 그런 이성적인 호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호감으로 괜찮다고 한 거잖아. 무슨 그 말 한 번 했다고 이래. 나도 그동안 나름대로 같이 웃고 떠든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자르듯이 관계를 끊으라고 해. 내가 뭐 성진 씨랑 눈이라도 맞을까봐 그러는 거야 설마?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못 믿겠어서 그런 거야. 나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걔가 어릴 때부터 화목한 우리 가족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시샘했는 줄 알아? 솔직히 그러려니 봐주고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축구하다 넘어져서 다친 걸 가지고 아빠한테 맞아서 그런 거라고 반 애들한테 소문내던 애라니까. 그때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타이르고 용서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 겨우 용서하고. 당신한테 일일이 다 말하기 쉽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걔 지금 그렇게 괜찮아 보이고 성격 좋아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다 내 덕분이라고 보면 돼. 아니 뭐라고? 그런 거짓말을 했었어? 아무리 어렸어도 그렇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섭다. 솔직히 진심으로 소름 끼쳐서 저도 모르게 정색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차 싶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어릴 땐 그럴 수도 있지. 워낙에 불안정한 시기니까. 아무리 어린 시절 이야기라곤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남의 가정을 욕먹이는 소문을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사이코패스의 허언증에 이간질하는 본성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밖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 이제는 성진 씨랑 만나라고 해도 만나기 싫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불안정한 시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진짜 인간성 별로다.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사람이 성장하면서 바뀐다지만 난 그런 건 본성 문제라고 봐. 그 일 하나에서만 느껴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고쳐주면서까지 옆에 있었던 거야? 이 나이 때까지? 뭐 그렇지. 아니 왜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또 당신한테 그런 피해 입혀. 멀리해. 이제 안 그런다니까. 성진이도 변했어. 내가 이럴까봐 당신한테 말을 안 하려고 한 건데. 사람이 변해봤자 얼마나 변한다고. 그런 본성 같은 건 잘 안 바뀐다니까. 내 인간관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간섭하지 마. 이건 좀 지나친 간섭이잖아. 아니 뭐라고? 그 사람은 언제든 당신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당신이랑 내 사이까지도 이간질할 수 있는 사람인데 조심하라고 한 게 뭐가 나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설레발 좀 치지 마. 그런 당신은 본성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사람이 좀 어렵게 힘들게 살았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해 좀 해주면 되지. 당신도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뭐라고? 속이 좁다고? 이게 속 좁고 넓은 문제야? 그냥 아픈 가정사가 있었으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당신이나 나나 운 좋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모나지 않은 걸 남한테 강요하면 안 돼.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른 건데 난 어릴 땐 그럴 수 있다고 봐.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 말이 없긴 하더라고요. 틀린 말도 아니니 더 이상 남편을 말릴 순 없었어요. 그래도 그 일은 두고두고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겐 꽤 충격적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남편이 그 친구와 노는 게 너무 못마땅했고 제 친구도 그런 사람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역시 사람은 가볍게 겉만 보고 사귀면 어떤 사람인지 전부 알 수 없는 거구나 싶어 내심 무섭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종종 남편이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빼고는 그 친구에 대해 잊고 살았어요. 딱히 남편 말처럼 제가 만나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야 남편이랑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저랑도 친분이 생긴 사이였으니 종종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람을 워낙 좋게 봤으니 그런 자리도 즐거웠지만 이제는 남편이 그 사람 만나러 나가는 걸 안 막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배려였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는 멀어져 갔죠.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문득 이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연애하기 전 남편이 항상 가족이 화목하다고 강조했었는데 결혼 초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화목해 보였던 시댁 분위기가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질수록 처음 받았던 느낌과는 묘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건 남편의 동생인 아가씨였어요. 남편이 매사 다정하고 자상한 편이라 아가씨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토 나온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낱말간의 장난기 섞인 제스처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장난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묘하게
저희 부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시댁 가족 행사에도 빠지려고 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혹시 남편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걔가 예민해서 그런다는 등 답답한 대답만 돌아와서 남편에게 묻는 건 포기를 했죠. 그래서 용기 내어 아가씨에게 처음으로 따로 연락을 했어요. 아가씨, 저예요. 잘 지내시죠? 어머, 새언니, 언니가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요새 아가씨 얼굴 뵙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잘 지내시나 안부 인사차 전화했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저야 뭐. 새언니야말로 별일 없으신 거죠? 네? 제가 먼저 안부를 물었으니 똑같이 안부를 묻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새언니야말로 라는 표현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촉이 쎄해서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별일 없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별일이 있을 것처럼. 아니에요. 말이 헛나왔어요. 잘 지내시면 됐어요. 제가 정면으로 물으니 갑자기 아가씨가 당황하며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요즘 아가씨 하도 안 나오셔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전화해봤어요. 아가씨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번 명절 때는 뵐 수 있는 거죠? 저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일정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무슨 일정이요? 회사 일정이... 저번에도 회사 일정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회사가 명절에 일을 그렇게 일을 시켜요. 아가씨 너무 힘드시겠다. 확 신고해버려요. 농담으로 웃자고 이야기한 건데 소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민망해지려는 찰나 아가씨가 입을 뗐어요. 새언니, 저 회사 일정 아니더라도 가족 모임엔 안 나갈 거예요. 신경 써서 연락 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다 치고 찾지 말아주세요. 네? 왜 그러세요, 아가씨?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죠? 그쯤 되니 진심으로 걱정되어서 저도 모르게 울상을 짓게 됐어요. 물론 전화 중이라 제 표정을 보진 못했겠지만 감정이 전해지긴 한 모양인지 아가씨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겨우 한마디 내뱉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그냥 저희 가족이 너무 싫어요. 네? 새언니 처음 저희 집에 시집 오신다고 할 때부터 말리고 싶었는데 그땐 너무 새언니가 오빠를 보는 눈이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마 얘기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망설여지고 두렵고 그래요. 그래도 새언니 그동안 만나보니 그렇게 저 배신하고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말로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 그냥 제가 뭐 하나 보내드릴게요. 판단은 새언니가 해주세요. 아가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메시지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닉네임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라고 하더군요. 호기심에 바로 로그인한 후 닉네임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 게시물이 꽤나 많았는데요. 하나같이 우울하고 자극적인 제목이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어딘가 다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 남편이 얘기해줬던 성진 씨 내용과 겹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 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가씨가 왜 성진 씨가 쓴 게시글을 저에게 보내주는 건지 감도 안 왔어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저 지금 읽고 있는데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언니,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거 저희 오빠가 쓴 글들이에요. 하나하나 보다 보시면 오빠라는 증거가 넘쳐나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가씨의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그 닉네임으로 올라간 글들을 읽었어요. 게시글 대부분은 자신을 학대하는 아빠를 원망하고 있다. 가족이 끔찍하게 싫다는 둥. 잘 사는 친구나 화목한 가정을 보면 짓밟고 싶다. 가족에 대한 증오와 행복한 타인에 대한 혐오였어요. 읽다 보니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 친구의 모든 걸 따라하게 됐다는 내용까지 있더군요. 그 친구가 하는 말투, 행동을 따라하고 가정사까지 그 친구처럼 화목한 분위기로 세탁하고 나니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게 됐다며 자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 하는 팔자다. 그래서 그 친구를 꼴보기 싫어도 계속 만나야 한다는 둥. 정말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들 뿐이더라고요. 게다가 제 이야기도 적혀 있었는데 지금 결혼한 여자는 친구랑 여행 갔다가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한 여자를 뺏은 거라며 그 여자는 친구보다 자신을 훨씬 마음에 들어해서 바로 결혼까지 생각이 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살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그 친구를 이겨본 거라며 아내가 자기 인생 최고의 전리품이라는 등 너무 역겨운 이야기만 적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린 시절 잘 사는 친구가 꼴보기 싫어서 그 친구가 축구하다 다친 걸 아버지에게 학대당해서 생긴 상처라고 거짓 소문을 낸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 이야기까지 보자마자 정말 눈앞이 아찔해지고 제가 이때까지 어떤 남자와 살아온 건지 등줄기에 소름이 끼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제 짐을 본가에 하나둘씩 싸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도저히 남편과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 맞대고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일말의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마지막으로 아가씨를 만났죠. 아가씨, 저한테 이런 얘기 알려주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아니에요, 새언니. 저도 새언니 너무 좋은 분 같은데 오빠한테 꼭 깨어서 인생 망칠까봐 늘 걱정했어요. 언니가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오빠랑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오빠가 새언니 없을 때 그걸로 얼마나 분노하든지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는데 진짜 새언니네 조상이 도왔다 싶었다니까요. 이번에 말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한 것도 생각해보니 오빠랑 새언니 결혼 기념일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이쯤 되면 또 슬슬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올까봐 혼인신고하기 전에 새언니한테 도망칠 기회라도 주고 싶었어요. 알려줬는데도 도망 안 치면 전 할 만큼 한 거고 새언니 팔자 새언니가 꼬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각오하고 보낸 거예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벌써 본가에 짐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날 바로 짐 싸서 본가로 갈 예정이에요. 마침 본가가 3달 전쯤 이사를 했는데 아직 방문을 못해서 남편이 주소도 잘 모르거든요. 지금이 딱 적기다 싶어요. 다행이에요.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새언니. 아가씨는 식사를 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하게 더해줬어요. 그동안 남편이 말해왔던 성진 씨의 과거가 남편의 과거와 일치하더라고요. 솔직히 성진 오빠한테도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폭로한 게 너무 저니까 오빠한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새언니는 티 안 내고 헤어져 줄 수 있죠? 당연하죠. 절대 아가씨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성진 씨한테는 기회 봐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얘기를 듣다 보니 그동안 오해한 게 미안해서라도
성진 씨에게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녁마다 남편이 퇴근을 하면 서재에서 게임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침실로 와서 잠드는데 가끔 컴퓨터를 안 끄고 와서 누워있다가 잠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타이밍을 노렸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컴퓨터를 안 끈 걸 발견했죠. 이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켜놓은 채로 제 중요한 짐들을 마지막으로 챙겼어요. 너무 다 보면 티가 날까봐 나머지 물건들은 과감히 버렸어야 했는데 그렇게라도 깔끔하게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켜놓은 노트북 화면 속 글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것들만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하나 다 찍고 영상 촬영도 했고 짐가방을 들고 그날 밤 바로 본가로 내려왔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제가 없어진 걸 깨달은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대체 어디야? 주말 아침부터 말도 없이 어딜 나간 거야? 여보는 무슨, 우리 이제 남이야. 뭐라고? 나 당신이랑 헤어질 거거든. 그게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꿈 꿨어? 나도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당신 어제 컴퓨터 안 끄고 잤잖아. 나 당신이 커뮤니티에 쓴 글들 다 봤어. 그동안 성진 씨 얘기라고 해준 게 다 당신 얘기더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소름 끼치게 뻔뻔할 수 있어? 리플리 증후군 뭐 그런 거야? 아, 난 또 뭐라고? 그거 본 거야? 그거 성진이 아이디야. 내가 걔한테 아이디 빌려서 가끔 거기 들어가는데 나도 걔 그런 글 쓰는 거 보고 학을 뗀 거야. 아직도 그런 글 쓰나 보네. 충격적이지? 내가 그 아이디로 로그인해놔서 당신이 놀랄 법도 하다. 그런 거 아니니까 얼른 돌아와. 놀라지도 않고 자연스레 제 말을 받아치는 바람에 모든 사실을 알고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평생 남편에게 속고 살았을 뻔했다 싶더라고요. 평생 남의 인생만 연기해 와서 그런가 역시 연기 실력이 범상치가 않네. 내가 그런 말에 속을 것 같아? 나 거기 있는 글 다 봤어. 결혼한 여자 어쩌고 써놓고는 뭐? 성진 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성진 씨 얘기라는 거야. 당신이 아내 몰래 명품 시계 샀다고 자랑한 글도 봤거든? 누가 봐도 배경이 우리 집에 당신이 자주 입는 옷이더만. 무슨. 이제 그만 좀 속여. 나는 유통기한 끝났으니까 속일 만한 다른 여자를 찾던지.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냥 결혼은 없었던 셈 치고 남남으로 살자. 아니,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지.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장 안 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난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 여자가 정말 남편이 하는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남편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언성을 높이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이때까지 남편과 연애하고 같이 살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남편의 본성일 거라 생각하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아가씨 말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건 조상이 도운 것 같았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남편 말에 흔들려 혼인신고를 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꾹 참은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찾아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저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타이밍을 보고 도망친 거라 남편이 저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마지막 통화 후 핸드폰도 바꿔버렸거든요. 참, 살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성진 씨에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에요. 이제는 저랑 상관없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더 이상 저런 끔찍한 사람에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꼴은 없어야 하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분들과 좋은 일상을 살아가며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